여러분, 오늘 아침 금 시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뉴스는 원자재 시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그가 현재 미국 법무부의 형사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사이의 갈등이 선을 넘었고 결국 사법체계가 중앙은행의 수장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안락한 것일 소파에 앉아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 튼튼한 은행, 금고 속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돈의 가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가치는 최근 3주 내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비상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금값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기묘한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경제적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왜 이토록 중대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적 결함이나 특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혹이지만 시장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추지 않는 연준 의장을 사법적인 수단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통화 정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선거를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거나 정치적 입맛에 맞는 금리를 강요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신뢰도 저하가 장기적인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믿을 만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불안이 시장을 지배할 때 가장 먼저 빛나는 것은 금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공포의 크기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은 가격 역시 하루 만에 약 8% 급등하며 86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실물 자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경제학적으로 금은 불완 화폐에 대한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종이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앙은행의 수장이 수사를 받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약속에 기반한 달러 대신 물질, 그 자체인 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조용히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처럼 장부를 예쁘게 꾸미는 행위로는 가릴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원자재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9만 달러 선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시장의 거대한 자금은 가장 보수적이고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값 폭등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보내는 비명이자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대비하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연준의 위기는 미국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는 이미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고 우리 경제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 의장의 수사 여파로 달러 가치가 요동치고 미 금리 경로가 불투명해지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외환 보유고를 투입하거나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방어는 언젠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런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연준의 갈등은 국제 협력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1월에 시나리오를 짜놓고 조용히 대피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화려하게 포장되어 대중을 유혹할 때 비로소 진짜 공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장의 평화에 속아 안심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비열한 폭탄 돌리기에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둘러싼 수사 소식과 사상 초유의 금값 폭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에 휘둘리고 화폐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이 정말 안전한지 혹은 누군가 억지로 만든 가짜 가격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혹은 언론이 안심하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직시하십시오. 금값 4,600달러는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국가나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작은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보복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요약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